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뭐부터 볼까요? 안철수, 이재명을 부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상임고문 재보궐선거에 뭐 뛴다 안 뛴다 설왕설래 중인데 오늘 뭔가 결론이 나옵니까? 두 사람 다 오늘 윤곽이 거의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 그래요. 일단은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언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것도 오늘 오후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이제 인수위 마지막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 수원 지역 순회 국민보고회를 마친 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이제 언론 보도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미 그 과정을 보면은 장제원 비서실장이 안철수 위원장한테 출마를 좀 권유했다 이런 것도 있고 네.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반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관건은 지금 전략 공천이 여기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분당 갑 출마는 뭐 거의 확정적이고 전략 공천이냐 아니면 경선을 하느냐 이 문제가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박남식 전 의원이 여기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인데 부산에서 재선을 했지만은 이 분당에서 한 20년 살았다. 그래서 난 여기에 잘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예요. 박민식 전 의원. 박민식 예. 네. 그런데 지금 뭐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이 가면은 뭐 안철수 계에서는 전략 공천을 좀 바라는 눈치 뭐 이런 건데 이준석 대표는 꽃가마 태워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예전에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 입장이 또 살짝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려서 지금 밖에 이준석 대표가 오늘 출연 대기 중이세요. 예. 제가 그 부분은 직접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데 이제 그런 거죠. 당 안팎에서 계속 출마 요구가 있다. 뭐 이재명을 개항하라. 뭐 이런 게 당 게시판에도 있었고 전략공천관리위원장 이제 이원우 의원이 지난 3일에 이제 이재명만한 스타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고문 하고 가까운 쪽도 아니고 그리고 그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던 분으로 아는데 그 분이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나오는 건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확실한 거는 친명계는 아니고 뭐 반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명에 가깝다. 이원우 의원은 이런 평가를 받는데 예. 지난번에 송영길, 박주민 서울시장 후보 컷오프를 하면서 당내 파장이 있었고 그게 비대위에서 또 뒤집혔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둔 신중론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거고 결국은 지금 지금 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오늘 빠르면 오늘 입장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고문의 입장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나가게 된다라면은 개항을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기 윤태곤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차피 나오면 욕 먹는데 그럼 당선 가능성 높은 쪽으로 좀 더 가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당내에서는 또 반발이 있어요. 아니 왜 연고도 없는데 가느냐 뭐 이렇게 반발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조율될지 오늘 특히 아침에 민주당 비대위에서 요 얘기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어떤 결과가 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 다 출마한다면은 그럼 이건 거의 뭐 미니 대선급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미니 대선급인데 요거를 이제 그 2018년 지방선거랑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때 2017년 대선에 나왔던 그 선수들이 소위 다 전면 배치가 됐거든요. 이를테면은 홍준표 그때 후보가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그리고 뭐 유승민 후보도 바른미래당에서 전 진두지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나왔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러면은 대선에서 승리한 팀이 좀 유리하다. 그 구도가 그대로 간다라면은 그럼 아하. 민주당의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제 양지만 추구한다라는 비판이 이제 뭐 안철수, 이재명 두 사람한테 이제 갈 가능성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본인의 정치력으로 뚫어야 되는 거고 문제는 만약에 하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건 치명타. 만에 하나. 예. 보궐 국회의원 선거 나갔는데 떨어지면 대선 주자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은 안 나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정계 나오는 거죠. 은퇴 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치명타를 받을 거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고 당선되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당내 권력 투쟁의 서막이 오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치판에서 뭐 여러 가지로 중요한 날이네요. 보죠. 두 번째로 갑니다. 한동훈 공방.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9일에 열리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전날 열리는데, 딸의 입시 관련 의혹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그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한동훈 후보 그 고위 자녀가 계속 그 논문과 출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책은 이제 전자책을 출간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약탈적 저널에 실렸다라는 거예요. 약탈적 저널이 뭡니까? 그러니까 약탈적 저널이 뭐냐면은 이제 학계에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 네. 이 학계 생태계를 약탈하는 어떤 특정한 저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크게 보면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경상대 수학과가 상위 1% 피인용 지수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약탈적 저널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때는 뭐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뭐 이런 회사에서 피인용 지수를 발표를 해요. 그거는 임팩트 팩터라고 하거든요. 그냥 저널이라고 하더라도 인용 지수가 높은 게 있고 안 높은 게 있는데 학계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친한 사람들끼리 학회를 만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자기들끼리 피어 리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상호 이제 논문의 투고를 검증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빨리 이제 통과가 된 다음에 서로 인용을 막 해줘요. 그러면 인용 지수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본인의 논문이 상대 동료 논문에 인용되는 식으로 예. 서로 도와준다. 그러면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면서 이 학자가 굉장히 훌륭한 학자가 되는 이게 네. 이제 약탈적 저널의 한 축인데 아.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가 하고 있는 약탈적 저널은 그냥 비즈니스용입니다. 뭐냐면은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고 돈만 내주면 실어주는데요. 그래서 실제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는 한 2페이지에서 4페이지짜리 학교 리포트 같은 거를 다 실었어요. 여기다가 한 4-4개를.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정식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에세이다라는 주장이라서 한동훈 후보자 측에 나오는 건데 아하. 어찌됐든 그럼 이거 왜 냈냐. 돈까지 내면서 오픈 액세스 저널. 이것도 어쨌든 저널은 저널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스펙 쌓기용 아니냐. 이런 정보는 도대체 누가 알아서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불법은 아니지만은 세게 관리가 들어갔다 그동안. 스펙 세게 쌓았다. 스펙 세게 쌓았다뇨. 이거 뭐 그래서 혹자에서는 뭐 입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우리는 안 받았다. 뭐 이런 논란들이 예. 이제 있는 거예요. 전자책은요. 전자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자책도 그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 내고 그냥 아무도 사보지 않는 거 돈 내고 그냥 스펙 쌓기용으로 했다 뭐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딸의 봉사활동 인터뷰가 미국 매체에 실렸다라는 건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식 언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스앤젤레스 트리뷴하고 뉴욕 헤드라인이라는 곳에 실렸는데 여기도 아예 돈이 이렇게 써요. 여기에 기사 올리려면은 얼마 내야 된다. 이렇게 사이트 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언론도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있죠. 근데 돈 내면 사실 광고성처럼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언론이었나 보군요.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약탈적 언론 같은 데입니다. 여기도 언론계에서로 보자면은 생태계를 그래서 파괴하는. 이거를 왜 굳이 여기다 실었느냐? 이거는 돈 내고 스펙 그냥 쌓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고요. 수상 기록은요. 이건 이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주장한 거잖아요. 서울시장상하고 인천시장상을 탔다고 하는데 그런 기록 없다더라. 예.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됐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무적으로 누락이 됐다라고 결국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 100여 명 누락된 사람 중에 이 한동훈 후보자 딸이 있다더라 확인해줬고 예, 예. 인천시는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좀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다라고 했다가 여기에 실린 거, 그러니까 수상한 거 맞다고 했다가 또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상 관련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예. 이 딸이 고2인 거죠? 네, 예. 국제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입시에 뭐 냈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 아직 입시에 활용은 안 됐는데 뭐 내년에 청문회가 열렸으면은 입시에 활용이 됐을지 안 됐을지는 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대학 준비한다는 거고. 그렇죠. 예, 외국 대학.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제 조국처럼 해야 된다. 뭐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이제 조국처럼 엄격한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뭐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목소리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연결지어서 지금 하겠다라는 전략이 좀 더 강하게 지금 힘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인준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가능성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 같아요. 얘기는 한동훈 장관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한덕수 총리 인준 못 해준다. 한한 연계론인 거죠. 그 얘기가 앞에서도 나왔는데 민주당의 전체적인 기류는 점점점 강해진다. 왜냐하면 한동훈 낙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봤을 때 뭔가를 실력 행사를 해야 됐을 때 그거를 조금 봐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도덕적인 무리가 이제 나왔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게 민주당의 기류입니다.
자, 오늘 뭐 하여튼 짚어볼 게 많네요. 마지막 뉴스로 갑니다. 법사위원장이란 자리. 법사위원장. 여야가 다음 주면은 이제 후반기 국회 원구성하고 뭐 저 법사위원장 자리 뭐 다시 맡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예. 원래는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네요.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가 하반기에도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제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난해 이제 합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의석수를 반영해서 민주당 11, 국민의힘 7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상반기는 민주당이 맡는다. 그거였고 세 번째는 뭐 이제 법사위의 자구 심사 같은 경우는 120에서 60일로 단축한다. 법사위에서 이제 발목 잡기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이 중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못 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이제 야당은 원래 법사위원장 가져갔다라는 건데. 아, 잠깐만요.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가 해야겠다고 했을 때 논리가 야당이 여당 견제해야 되니까 달라였는데 예. 정부가 바뀌면서 민주당이 야당 되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하는 게 맞다. 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이를테면은 여당이 추진하는 것에서 좀 더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법사위원장이 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그 민주당의 논리라고 하면은 전반기 상반기 거를 그러면 국민의힘에 줬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의 이제 신의를 저버린 행위고 약속 파기라는 건데 민주당 쪽의 입장은 이미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 지난 검수완박법안 그쪽에서 합의를 파기했다.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궁색하죠. 조금 예, 정치가 신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하반기에도 소위 말해서 검수완박 보안입법, 중수청 등등 네. 해가지고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쟁이 있을 테니까 쥐고 가겠다라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느냐가 그래서 중요해진 상황.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